안녕하세요. 청소년 봉사활동 별지를 맡은 송지유입니다. 여러분은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조원들은 모두 봉사활동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지를 하기 앞서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송지유는 한마음 수학 멘토스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 형식의 교구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력 그리고 수학 흥미도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마음 수학 멘토링의 특별한 점은 일반 멘토링과는 다르게 교구를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놀이처럼 배우는 수업이었기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으로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분들이 계신 곳이라 정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조용하게 봉사를 한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저희 동아리가 찬양 동아리로서 가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찬양을 들려주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관계자분께 말씀드리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쉽게도 프로그램 기획한 거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엄청난 마음가짐이 없으면 봉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는 게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존경스럽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활동 중 가장 조용하게 가장 말을 많이 안 한 봉사활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의미 있다고 느꼈던 봉사활동은 장애 아동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꿈샘이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꿈샘은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 학생과 함께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1대1 또는 1대2로 짝꿍을 맺어 미술, 요리, 체육 활동 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큰 남학생이어서 선생님 2명과 학생 1명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장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더욱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을 책임지고 맡게 되면서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고 여러 가지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참여하게 된 그 계기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말한 후 세 번째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개인 봉사와 단체 봉사의 차이와 그 장단점을 찾아볼 것이고 다섯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며 자원봉사의 한계점과 대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기초기, 형성기, 확대기, 재정립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초기입니다. 조선여자기독교참관회 YWCA는 기독교 여성운동의 총집합체로 여성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WCA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의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는 형태로서 남성 중심의 신관회가 있었다면 여성 중심으로는 군의회가 있었습니다. 군의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적인 여성운동회입니다. 군의회는 민족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성한 뒤 3년 만인 1930년에 해체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은 일제감정기 민족 계몽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3년 외국 민간원조 단체에 관한 법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빈민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빈민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왔습니다. 특히 70년대는 서구의 경우 경제성장의 둔화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제2차 자원봉사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새마을운동과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 등에 의해 교육과 조직활동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자원봉사운동을 지향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대기입니다. 확대기는 1978년에서 1990년까지를 이릅니다. 자원봉사가 제도화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197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부설로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잠복하였던 자원봉사의 맹아를 되살리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대응하여 시민 참여를 전제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전환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자원봉사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정부 주도로 체계화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자원봉사인력은행이 설치되었고 1985년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었으며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재정립기로 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민운동과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는데요. 1991년 2월에는 한국자원봉사연합회가 결성되었고 1991년 이후부터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여성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는 등 정부 지원의 각종 지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높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한 사업은 바로 1994년에 중앙일보에서 시작된 자원봉사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1995년 교육인력자원부에서 실시한 5.31 교육개혁 조치와 함께 중고교생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각 시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구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민관이 상호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기업, 사회복지관 등 각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자원봉사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자원봉사 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입니다. 이때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자원봉사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국자원봉사 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정부의 주도로 36개 자원봉사 단체가 모여 1996년에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볼런티어 21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자원봉사 문화로 불리는데요. 이 한국자원봉사 문화는 보다 많은 시민이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돌보고 신뢰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기업, 사회복지관 등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자원봉사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자원봉사 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확산함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원봉사 진흥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의결됨에 따라서 2005년 8월에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의 의의는 이러합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진흥하고 권장 지원토록 역할을 명시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 예기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38.5%가 앞으로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4.2%가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라고 응답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고려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3명 중 1명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봉사활동 사이트죠.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장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정진 학원님께서 개인 봉사와 단체 봉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개인 봉사와 단체 봉사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봉사는 직접 찾아보고 지원 및 연락을 해서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반면에 단체 봉사는 기업, 단체 등 다양한 그런 기관들과 연결해서 특정 기관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봉사와 단체 봉사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봉사의 장점으로는 첫째,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와 달리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맞는 프로그램을 더 찾기 쉬울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봉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면 좋은 조언을 얻거나 봉사활동을 하러 와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 봉사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책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다 같이 맡아서 운영하고 진행하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 단체 내에서, 기관에서 가서 다 같이 봉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 봉사의 단점으로는 금방 그만둘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체로 오는 봉사활동은 단체에서 기관과 연결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반면 개인 봉사는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해야 하니까 만약 자기랑 맞지 않는 봉사활동이라면 한 번 하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체 봉사의 단점으로는 금방 그만둘 수 없다는 단점입니다. 개인 봉사는 자기랑 맞지 않는다면 금방 그만둘 수 있게 되지만 단체 봉사는 개인 봉사와 반대로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바로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봉사활동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직접 봉사활동을 장소에 가서 직접 청소를 하거나 노인, 아동, 장애인 돌보기, 유기견 봉사 등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부딪히면서 하는 봉사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봉사활동이나 대면 봉사활동이 아닌 비대면 봉사활동이 생겨나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택트 봉사활동이라는 것인데요.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 앞에 부정어인 언을 붙인 신조어로서 즉 대면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런 언택트 봉사활동, 즉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으로는 첫 번째, 선풀 달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최근 더 부각되고 있는 악플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더 건전한 인터넷, 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악플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착한 댓글, 즉 선풀을 다는 것을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칭찬, 격려, 위로, 감사, 사과,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선풀로 댓글로 메시지로 남기면 실적에 따라서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통번역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통번역 봉사활동은 언어 혹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 번역 및 이해를 돕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의 통번역 봉사활동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 워드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노트북만 있다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워드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을 목표로 일반 도서의 내용을 타이핑하고 교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워드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 내에 낭독 봉사라는 책을 자신의 목소리로 읽으며 녹음하는 낭독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NS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SNS 홍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SNS 홍보 봉사활동은 각종 SNS 계정을 통해 기관 및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는 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 소식을 알리고 홍보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NS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SNS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 기초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합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교육 봉사활동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을 보조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동안 교육 봉사는 일반적으로 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면 봉사가 제한됨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실시간 강의 또는 제작한 녹화 영상을 배포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봉사활동으로는 발열 체크 및 QR코드 봉사활동, 코로나19 응원키트 나눔 봉사활동, 착한 장난감 만들기 캠페인 봉사활동, 모자뜨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봉사활동 모집 정보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청소년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알던 대면 봉사활동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언택트 봉사활동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권은지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착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고 본질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가치 등을 알고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로서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봉사의 가치를 믿고 자발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보수도 바라지 않아야 하며 배우려는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를 잘 따르며 본인이 가진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로서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일부터 하며 본인의 능력을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역할은 행정, 교육과 훈련, 상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역할은 다시 프로그램 기획자, 재정 관리자, 홍보 담당자, 연결자, 모집자 등의 세부적인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파트의 역할은 자원봉사자의 오리엔테이션과 서비스 전 훈련 배치, 현직 훈련을 담당하는 학습자, 교육과정 촉진자, 교육자, 미디어 전문가 등의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담 파트의 역할로는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관찰자, 기록 유지자, 평가자의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 지도자의 자세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활동 터전과 연결, 활동 평가 등 청소년 자원봉사의 과정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자세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과
가치 등을 명확히 알고 교육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귀하게 여기고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가진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모든 상황에 계획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의 한계점 첫 번째는 청소년 봉사활동 측면에서 볼 때 봉사활동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전 교육과정 없이 활동에 참여하여 시간 기록에 급급한 경우도 있으며 봉사활동 장소의 부족과 현행 일시제도 안에서의 시간 부족,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터전별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인식 부족, 중앙센터 기능 미흡, 제도적 기준 미비, 평가 체제의 문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제 미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체계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지도할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데 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점에 대한 대안 첫 번째는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부처가 부분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행 체제가 존재될 때 비로소 관련 정책 부서 간의 정책 조정, 연계,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단체, 자원봉사 수요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이 힘있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기관 및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부처에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양한 봉사 보직과 배치, 공동 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 가치가 포함되고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향상시키는 동시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은 시대의 요구의 상승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국가 수준의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